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방금 전까지 임춘택 에너지경제연구원장님께서 글로벌 에너지 그리고 그린 뉴딜, 탄소 중립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호남에 적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큰 그림을 보여주셨다면 저는 지금부터 탄소 중립과 그린 뉴딜이 호남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0년 후 호남은 어떻게 될지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970년대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970년대 호남 지역의 국가적인 미션은 국가의 식량 안보였습니다. 왼쪽 위에 보시는 그래프는 당시의 호남권의 인구 변화를 보고 계시는데 1960년대, 70년대만 해도 호남의 인구는 수도권보다 많았습니다. 24%와 21% 정도 비교가 되는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호남권 전체가 10% 미만이고 특히 광주 전남 지역은 6% 정도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 수도권 일극 체제, 빨림 현상으로 청년들이 그리고 일자리를 찾아서 많은 인구가 수도권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50년간의 산업화 부분에서 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을 한번 보시면 호남은 30% 정도 되는 농업이 1970년대에는 주된 산업이었고 지금은 3%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때 호남은 국가로부터 미션을 받았습니다. 극심한 가뭄이 지속되어도 호남에서만은 전 국민이 3년을 먹을 수 있는 쌀 생산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자원을 확보하십시오라고 하는 국가적인 미션이 현재 기준으로 1조 5천억 원 정도 되는 돈이 한 2년에서 3년 동안 이 지역으로 투자가 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장성댐, 담양댐, 광주댐, 나주댐입니다. 이 네 가지 농업용 댐을 만들면서 국가의 미션에 국가의 식량 안보 부분에서 호남은 큰 기여를 해왔습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그래프는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등의 국가와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비전을 보고 계시고 우리나라도 2034년 제9차 전력 수급 계획이 끝나는 시점에서 30% 이상에서 40%의 재생에너지를 확보하고자 이번에 탄소 중립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교적인 부분에서도 살펴보면은 여러분 산업통상부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제는 탄소통상이라는 단어가 그냥 하나가 바로 탄소 국경세라는 부분인데 한국의 주력 산업인 철강이나 그리고 석유화학 산업 부분에서 이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에 재생에너지가 도입이 안 된다면 탄소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하는 탄소 국경세고요. 결국은 글로벌 무역 장벽이 될 소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저는 1970년대에 호남에 적어도 20, 30년 동안 우리가 농업 중심의 산업으로 잘 살았던 때를 기억을 한다면 지금 50년 만에 기회가 찾아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호남이 가지고 있는 자연 에너지, 재생 에너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태양광, 왼쪽에 보시는 그래프에서 전체 국가가 생산하고 있는 또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태양광의 잠재력은 단연 넘버원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노란색은 육상풍력, 해상풍력을 말을 하는데 역시 잠재량이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전체를 다 합쳐도 이 호남 지역을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자연이 줄 수 있는 잠재력을 보고 계십니다. 바로 호남이 수자원을 확보하면서 쌀을 생산했던 1970년대처럼 이제는 에너지, 그것도 자연이 주는 에너지로 50년 만에 기회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1970년대 호남의 미션이 국가의 식량 안보를 담당하라였다면 국가적인 미션으로 2020년대의 호남의 미션은 국가의 에너지 안보를 책임져라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화석 연료 사용이 멈추더라도 탄소 중립의 목표가 화석 연료 사용을 제로로 접근시키는 건데 화석 연료 사용을 멈추더라도 호남에서만은 전 국민이 사용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를 확보하라. 이것이 호남의 미래 100년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산업이다라고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호남 아리백은 호남권 안에서 주거, 산업, 생활 모든 부분에서 사용하는 전체 에너지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을 하고 에너지를 자립할 수 있는
호남권을 만들자가 호남 RE100이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런데 호남 왜 RE300이냐? 호남 RE300은 왜 만들어졌느냐? 앞서 보셨던 지도에서 호남권이 단연 전국에서 가장 태양광과 풍력이, 잠재력이 가장 뛰어난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 2034년의 국가계획상 호남은 전체 재생에너지 생산의 50% 가까이를 생산하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호남의 인구는 다 합쳐도 500만이 안 되는 인구인데 당연히 에너지를 생산을 한다 하더라도 500만이 쓰고도 남는 에너지, 그렇다면 그 잉여 재생에너지를 지역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호남 RE200. 그리고 나서 앞서 임춘택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재생에너지의 전후방 산업들이 신산업으로 창출되면서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에너지도 팔 수 있고 에너지 기술도 팔 수 있는 호남 RE300. 그게 바로 호남에서 가능하다라는 미래 비전으로 시작한 프로그램입니다. 호남 RE300 에너지 전환 이익 공유 공동체는 이렇게 발생한 이익을 주민들과 국민들,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고, 그리고 국가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안보의 미션을 호남에서 먼저 달성하고자 하는 비전입니다. 호남권 안에서의 RE100 생태계, 그리고 생활 RE100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에너지 순환도로를 2034년까지 구축을 하고 2050년까지는 바깥으로 내보내고 서울과 부산 쪽으로 보낼 수 있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어내는 것이 RE300의 테크니컬한 기술적인 미션입니다. 하지만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태양 볕이 좋다든가 바람이 좋다든가 할 때 만들어지는 발전 출력의 변동성들이 재생에너지에서는 불편한 진실로 생산과 사용을 위한 안정화 부분의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우리나라의 문제는 아니고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 세계가 다 똑같이 겪고 있는 이 출력 변동성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광주에서는 어떻게, 전남에서는 어떻게, 전북에서는 어떻게 이 출력 변동성에 해당하는 부분에 해답은 있는가라는 부분을 고민을 해보자면 태양광이 이렇습니다. 보통 10시부터 오후 2시 또는 3시까지가 가장 피크 타임으로 많은 에너지를 내놓는데 왼쪽에 그래프에 보고 계시는 125기가와트가 현재 우리나라 전체 송전망이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전체 전력입니다. 출력 전력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 현재 깔려있는 태양광만 동시에 출력을 하더라도 300기가와트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송전망 125기가와트에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25기가와트를 넘어서는 태양광, 10시부터 3시까지에 해당하는 부분에 이 전력, 태양광이 생산하는 전력들은 발전 출력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력망을 증설해야 되고요. 그게 송전망 증설 부분이고, 또 하나는 어디까지 증설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는 최적화가 필요하고, 오후 12시쯤에 최대 피크 300에서 500기가와트까지 내놓을 수 있는 이 태양광 또는 풍력의 최대치는 어떻게 바꿀 것이냐. 그게 바로 옆에다가 그린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단지를 만들자. 그리고 바로 옆에다가 ESS라고 하는 에너지 저장 장치를 만들자 해서 바로 생산되는 전기를 바로 충전하거나 바로 수소로 만들어서 유연한 활용을 하자라는 게 모든 나라의 공통적인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역별로 다르다는 거, 그리고 지역별로 볕의 세기와 바람의 세기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최적 제어를 해서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숙제로 남아있고, 우리는 국가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것을 가장 먼저 최초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광주의 인공지능 산업 클러스터와 국가 데이터 센터인데, 호남 지역이 가장 먼저 이 재생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불편한 진실, 출력 변동성에 해당하는 부분을 인공지능 제어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재생에너지가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수많은 데이터가 생성이 됩니다.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그리고 구글, 얘네들의 첫 자를 따서 빵이라고 합니다. 그냥 농담 삼아서 빵이라고 하는데요. 이 빅테크 기업들이 현재 관심 있는 게 무엇이 가장 산업성이 높을까라고 보고 있는 게 바로 재생에너지 데이터입니다. 영국의
지역에 다르고 지역에 다르고 광주에 다르고 서울에 다르기 때문에 이 불확정성이 높은 데이터들로 가장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산업을 데이터와 인공지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제일 밑에 줄에 보고 계시는 아리백 산단의 안정적 에너지 공급이란 부분이 새로운 기회구나. 그래서 데이터 중심의 빅테크 기업들은 아시아 데이터 센터를 한국에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호남 아리300은 재생에너지 100%의 탄소 중립 실증을 호남에서 이루어내고 이를 통한 재생에너지 전후방 산업들, 신산업들을 창출해내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국가 데이터 센터는 광주에 지어지고 있지만 이는 적어도 호남 지역 전체를 커버하는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실증을 위한 교육, 문화, 그리고 산업 대부분에 활용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팡이라고 하는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이 관심 갖고 있는 아시아 데이터 센터. 이 부분이 바로 이 지역의 또 다른 먹거리로 데이터 비즈니스의 허브가 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시아 데이터 센터, 우리 팡 기업들이 원하는 재생에너지의 복잡한 데이터들을 비즈니스 산업으로 만들고자 하는 니즈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호남. 그들을 실증하는 하나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디지로그 테마파크가 우리 호남의 미래 지도에 꼭 추가됐으면 좋겠습니다. 호남의 22세기형 디지로그 테마파크를 보기 위해서 오는 손님들이 디즈니랜드만 즐기는 것이 아니고 이 지역에 있는 문화관광을 함께 연결시켜서 즐길 수 있고 그 안에서 메타버스가 실현되는 국가 데이터 센터의 기능도 확인하고 팡 기업이라고 하는 빅테크 기업들이 우리 지역 학생들을 뽑고 있는 기업 현장, 인터뷰를 보고 있는 면접 상황도 있었으면 좋겠고 호남 아리300을 기획으로 통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호남 아리300의 에너지 산업들 그리고 이들이 서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교통수단의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그리고 치료부터 치유까지 힐링까지 만들어내는 메디컬 시티, 첨단 메디컬 시티가 공존하는 그런 희망 미래 지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미래 지도에는 호남 지역뿐만이 아닌 대한민국이 꿈꾸고 있는 꿈과 재미와 미래가 함께 그려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